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은 셀프 자산관리 6번째 시간으로 자금 계획 세우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계획을 2번에 걸쳐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구분해 보고 구체적인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을 모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구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소비의 구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유량과 저량의 개념을 논에 물을 대는 것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밭과 달리 논은 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벼가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대는 것은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옆에 수로가 있겠죠? 수로는 많은 양의 물이 흐릅니다. 그 흐르는 물을 내 논으로 끌어들여 물을 대게 됩니다. 여기서 수로에 흐르는 물은 유량의 개념이 되고 내 논에 들어온 물은 저량의 개념입니다. 돈으로 설명해 볼까요? 매달 급여 등의 수입이 내 통장을 거쳐서 다양한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 유량의 개념입니다. 어느 순간 다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그 흘러가는 돈 중에 일부가 내 통장에서 머물게 됩니다. 적금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펀드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저량의 개념의 돈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념의 구분 없이 돈을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심각성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매달 말이 되면 통장의 잔액이 똑같은 A와 B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유량의 개념에서 보면 똑같은 돈의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만약에 A는 전부 유량의 개념인데 B는 저량의 개념으로 자금이 조금씩이라도 흘러가고 있었다면 향후 B는 많은 자산이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흔히 말하길 저축 먼저 하고 소비하는 사람과 소비하고 남은 돈으로 저축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자금 관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 하는 기업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기업도 유량과 저량의 개념으로 자금 관리를 합니다. 유량의 개념이 현금 흐름표나 손익계산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량의 개념이 재무상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이와 비슷하게 현금 흐름표와 자산상태표의 개념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그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현금 흐름표입니다. 한 달의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현금 흐름 파악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는 돈을 막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돈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지출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현금 흐름을 통해 내 돈이 얼마나 저량으로 흘러가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매달 힘들게 사는데 저량으로 많은 돈이 흘러가고 있다면 좋은 현금 흐름입니다. 두 번째로 점검하실 부분이 자산 상태표입니다. 이 부분은 유량의 개념에서 흘러 들어온 돈이 저량으로 어떻게 쌓여가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산 상태표에서는 부채도 관리가 되며 자금의 목표는 진도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산 상태가 파악이 되면 유량의 개념의 조정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량의 개념이라고 해서 유량의 개념을 쉽게 편입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금이라고 다 저량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0만 원씩 6개월을 모아 여행을 가겠다고 하면 이것은 유량의 개념이 맞습니다. 여행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행을 통해 자금적인 것 외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는 소비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유량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50만 원씩 6개월 모은 돈으로 금을 샀다면
절약의 개념이 맞습니다. 즉, 큰 소비를 하기 위해서 모으는 돈은 절약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 자금의 유량과 절약을 구분하는 것이 이해가 되셨나요? 유량과 절약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도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세 차이만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절약의 개념에만 접근하신 것입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유량의 개념으로 접근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부분으로만 접근하시면 실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 15%라는 오피스텔 광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량의 개념인 월세 수익을 받는 수익입니다. 절약의 개념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10년 뒤에 절약의 개념으로 큰 손해를 봤다면, 즉 자산 가치가 떨어졌다면 바람직한 투자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자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유량과 절약의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개념이지만 개인의 자금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혹시 무작정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유량과 절약의 개념 없이 자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당장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과 목적 자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셀프 자산관리 7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